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낯선 단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주 복잡하게 설명된 이 전공 교재, 대학교 전공 교재 이상으로 공부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신데 처음에는 사실 간단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공부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광합성이라고 해서 그럼 광합성이 뭔가 이미 알고는 계시지만 시험에 볼 때는 또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광합성 기작 이 책을 딱 보면 그럼 광합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제목으로 먼저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먼저 제목을 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광합성 기작이라는 거에서 첫 번째 광합성이라는 게 뭐지? 자, 빛을 통해서 합성하는 건데 만드는 건데 자, 합성이라는 게 몇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의고 그럼 광합성의 정의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제 광합성이라는 게 빛을 통해서 그럼 태양 에너지와 이제 뭐를 섞냐면 합성이니까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해볼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자, 일단 먼저 광합성이 뭐더라? 이제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먼저 상상을 먼저 해보세요. 광합성이라는 게 한자어를 아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한자 대체로 우리 말도 한자어에서 우리 말은 뭐 중국에서도 뭐 약간 영향을 받았겠지만 옆에 사니까 옆 나라니까 우리 글은 특히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자를 많이 알면 조금 쉬워지죠. 그러면 광합성이라는 게 빛을 통해서 뭘 합성을 하는 거구나. 빛을 가지고. 저는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식물에 먹이는, 식물은 이제 먹는 방식이 자기가 영양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고, 자가 영양이라고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제 식물은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먹이가 빨간빛, 파란빛, 이산화탄소, 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빨간빛, 파란빛, 이미 빨간빛, 파란빛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460, 640 기억이 나시면 돼요. 자, 그 뭐 범위 차이는 상관없어요. 그 나노초 460 파란빛, 640 빨간빛, 이 빨간빛과 파란빛 그리고 이산화탄소 물을 어디서 합성을 해요? 엽록체에서. 엽록체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은 유기물인데 자, 이 유기물이라는 것 정의도 다시 보셔도 되지만 여기에 보시면 C6H12O6 가장 단순한 이제 포도당이라는 이제 물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6개의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6개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빛 에너지가 686, 뭐 여기까지는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빛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요 파장대가 빨간빛, 파란빛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요 포도당이다. 포도당.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자, C6H12O6는 입에 붙여 놓으세요. 그냥 C6, H12, O6,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탄소 6, 수소 12, 산소 6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빨리 발음할 수 있게 C6, H12O6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외워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사항들은 뭐 다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광합성의 정의는 태양 에너지 빨간빛, 파란빛 460에서 640 그리고 이산화탄소 우리 공기 중에 있죠. 다만 희박한 거죠. 280 pp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공기 중에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세포 내에 있는 엽록체에서 유기물을 합성하고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유기물을 합성한다예요. 유기물. 산소는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두 단어만 써야 되면 유기물을 쓰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식 식물에 있어서 식물생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수목생리잖아요.
수목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 생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엽록체를 다 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광합성 기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시험 많이 보실 때 공부하셨을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 이제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명반응, 빛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건데 빛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한 거니까 이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냐면 화학 에너지로 바꾼다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데 이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어디서 하냐면 이 그라나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라나는 이렇게 엽록체가 그라나의 표면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과정, 반응을 한다. 그 사이에 뭘 쓰냐면 이제 물을 쓰는 거죠. 물을 분해해서 H2O로 나누고 물은 어떻게 바뀌어요? OH 마이너스와 O 마이너스 그런가요? H2O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맞아야 돼요. 저도 오래간만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 합성된 게 이제 H2O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리한 요 수소를 가지고 NADP라는 그 우리 효소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H 플러스를 요 두 개를 나중에 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NADP H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H 플러스 이렇게 쓰기도 하고 NADP H2 플러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하고 ADP를 ATP로 만들면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이게 거꾸로 가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화학 에너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안반응에서 에너지가 필요로 한데 명반응에서 얘를 먼저 만들어 놨다가 이제 안반응에서 빛과 관계없이 이제 이미 이제 이제 빛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인 거죠. 이미 이제 명반응에서 빛하고 관련된 반응은 다 했단 말이에요. 명반응에서. 그러니까 이 안반응은 빛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인데 어디서 일어나냐면 스트로마. 자, 여기서 조금 집중하시죠. 명그라 암스트로마. 자, 닐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어느 분은 노래하시고 어느 분은 달에 착륙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도 되고 구분하지 못해도 우리는 암스트롱 기억해요. 자, 그러면 명그라 암스트로마 이렇게 먼저 외우시고요.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 에너지 NADPH 2 플러스와 ATP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을 암반응이라고 한다. 그럼 명반응이 뭐라고요? 빛에너지 가지고 NADP. 자, NADP라는 효소의 이름 외우셔야 되고 이 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ATP라는 물질에 대해서 모르면 요것도 이제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제 ATP라는 게 뭐냐면 아데노신 트리플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아데노신 3인산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ADP는 뭐냐면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해서 이 트리플 포스페이트 아데노신이 트리플 포스페이트 3개의 인산하고 결합되어 있는 트리플은 3이라는 숫자고 자, 그다음에 D는 2개의 포스페이트 인산하고 결합된 거예요. 그럼 인이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아데노신이라는 거 트리플 포스페이트 여기에서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이렇게 가면 자, 에너지 방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는 거죠. 에너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듣고 제 수업을 듣는 것도 ATP를 소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ATP는 어디서 나왔냐면 거꾸로 여기
포도당을 우리는 섭취를 하고 포도당 나 안 먹었는데 자, 다른 음식이 만들어져도 포도당으로 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일정량. 이렇게 해서 포도당을 우리는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기관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여기는 식물에는 엽록체,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요 기관은 두 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객관식 보시는 분들, 주관식 보시는 분들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광합성에 관련된 인자는 광합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빛의 파장. 아까 초록빛이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고 얘가 광합성을 많이 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빛의 색이 우리는 이제 광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빛의 파장이 어느 파장이 많이 오느냐? 이제 초록색을 빼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많이 온다. 자, 파란색이 더 많이 온다. 에너지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빛의 파장, 이제 광질과 광도, 빛의 색이,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이 필요한 온도. 자, 식물들은 최소 5도씨, 영상 5도씨는 돼야 효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온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5도씨 이상에서부터 몇 도 정도까지가 적온이냐? 대략 30도 정도까지다. 30도 이상에서는 광합성이 활발하지 못하다. 수목생리학 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33도, 32도 막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단순화시키세요. 온도 범위는 대체로 50에서 30도다. 자, 더 책에서 더 상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관식 쓰시는 분들은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구분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2의 농도. 자, CO2의 농도라는 게 이산화탄소의 농도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280 ppm이라는 단위로 해요. 지금 뭐 ppm이라는 단위까지 설명하고 싶지만 자, ppm이 뭔지는 찾아보시고요. 요즘에는 그 이제 온실가스 CO2가 많아진 덕분에 한 360 ppm 정도라고 해요. 그럼 광합성이 많아지겠네. 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뭐예요? 광합성은 하겠지만 우리 이제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데 문제점이 있죠. 자, 얘를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광합성 반응 이걸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광합성은 엽록소에서 하는데 대체로 이제 그 광반응과 암반응으로 나누고 광반응과 암반응으로 나누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 필기 한 장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딱 그리시는 거예요. 글씨까지는 아니어도 광반응은 어디서 하냐? 그라나라는 기관에서, 암반응은 스트로마라는 기관에서 하고요. 자, 엽록소에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H2O가 O2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H2O가 흡수가 되고 O2가 이렇게 방출이 된다는 게 분명히 표시가 돼 있죠.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을 분해해서 산소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식물이 CO2를 받아들여서 O2를 내뿜는구나. 그러면 이 문제가 CO2가 나오게 되면 객관식으로 지문에 1번 H2O, 2번 CO2 이러면 냉큼 CO2를 선택하죠. 자, 요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 내뿜는 산소는 어디서 나온 거다? 예, 물에서 나온 거다. 물이 분해되어서 그게 어디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명반응에서 물을 제가 여기 물 분해해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눈다고 첫 단계가 이렇게 나눴고 얘가 이제 산소가 이제 H를 잃어버리는 과정, 이제 그러니까 산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NADP가 이제 NADPH로 바뀌고 NADPH 저는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NADP H2 플러스라고 썼어요. 학문적으로는 이게 틀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NADPH를 쓰실 분은 NADPH를 쓰시고 이건 최대한 단순화시킨 거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시킨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단백질군 요게 이제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효소에 의해서 ADP가 ATP로 바뀐다. 요게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단백질이 네 가지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반응은 필수적인 게 뭐냐면 CO2를 흡수하는 루비스코라는 효소예요. 루비스코 기억해 두세요. 암반응의 핵심 효소는 루비스코다. 자, 이 명반응 또는 광반응에서 보이는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을 분해해서 ATP와 NADPH를 만든다는 거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루비스코 효소에서 받아들여서 얘를 몸 안에 있는 조직에다 저장을 해요. 기관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쓸 때 아무 재료가 없는 데서 쓰는 게 아니고 자 이제 탄수화물이 뭐 CO2에서부터 점차 살을 붙여 나가겠죠, 그렇죠?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C3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탄소가 3개인 구조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탄소가 4개인 구조물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최종 산물은 뭐예요? C6H12O6죠. C6H12O6 이렇게 가니까 C6까지 가려면 C3에다가 하나 더 붙이고 C4에다 하나 더 붙이고 C5에다 하나 더 붙이면 요거 완성되겠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명반응, 광반응에서 만들어진 NADPH가 NADP로 바뀐 거예요. 자, 이 반응이 산화 반응일까요? 환원 반응일까요? 자, 이런 거는 나무이사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해요? 어려워서? 아니요. 출제가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산화, 환원 이미 배웠는데 이 반응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럼 산화와 환원은 뭐냐? 산화와 환원은 뭐냐? 이렇게 보세요. 산화는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소를 얻으면 산화예요. 산소를 잃어버리면 플러스하면 산화,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이에요. 그 다음에 수소와 여기 이제 뭘 더 붙이면 되냐면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계세요. 이제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수소와 수소 이온이겠죠. 이온 형태도 괜찮고 전자 하나씩 돌아다니는 자유전자 요거를 얘를 이제 잃어버리면 산화고 얘와 결합하면 전자와 결합하면 이제 환원이에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요건 플러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얘는 헷갈리면 객관식에서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고 자, 머릿속을 정리하세요. 자, 이제 이 장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명반응은 그라나이트로 일어나고 광합성 기작 중에서 암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자, 광합성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우리가 빛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화학 물질,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이다. 그 광합성은 광반응, 그라나에서 일어나는 광반응과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암반응이 있는데 광반응은 기본적으로 ATP와 NADPH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산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물이 산소로 바뀐다. 루비스코 효소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이 탄수화 물로 이루어진 물, 자, 그건 물질, 그러니까 C3, C4, C5를 요거 이산화탄소 하나씩 탄소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C6H12O6까지 만드는 과정이 암반응이다.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이 첫 과정에 작용하는 효소가 루비스코 효소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ADP가 NADP로 바뀌는 이 과정은 결국 뭐다? H를 잃어버렸으므로 산화 반응이 되겠다. 아시겠죠? 요 과정은 산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 장 한 장이 되게 천천히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 개 계속해서 찍을 거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봐주세요. 책을 혼자 보시다가 난 이 장이 꼭 해설이 필요해 이러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댓글 달아주시고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 하는 방식을 식물이 모두 똑같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자, C3, C4가 아까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탄수화물 붙은 요게 C3, C4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식물은 C4 식물로 붙이고 어떤 식물은 C4다. 그래서 C3 식물은 안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C3 식물은 루비스코를 활용하고, 자, C4 식물은 뭘 활용하냐면 여기 RUBP라고 써져 있는 게 루비스코입니다. 루비스코 효소를 표시한 거고, PEP가 C4 식물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C3 화합물에서부터 보통 이제 보통 식물의 광합성 방식인데, 이 C3 식물은 C5 화합물에서 CO2를 하나 붙여서 C2 곱하기 이제 C3 두 개로 이제 분해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또 다음으로 더 4개, 5개, 6개 이렇게 가죠. 기본이 여기 C3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3, C4, C5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식물의 광합성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식물도 진화를 하겠죠. 이제 어떤 형태의 이제 환경이 변화가 생겼냐면 C3, C4에서 가면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생겼냐면, 엽록소가 처음 나오던 시절에는 그 지구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든 이제 소비가 돼야지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건데, 처음에 엽록소가 만들어지던 그 엽록소와 비슷한 색소들이 만들어지던 광합성 색소가 만들어지던, 엽록소만 광합성 색소가 아니에요. 다른 광합성 색소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개, 좋아요. 많이는 아니고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엽록소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살아남았고요. 가장 많이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보통 식물들은 그래서 C3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농도에서. 근데 자, 온도가 25도에서 30도가 넘어가고 공기 중에 수분은 충분하고 이산화탄소 가지고 식물들은 빽빽하게 자라 있는데, 공기가 아무리 빨리 이동한다고 해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다 모두 똑같이 조정이 될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그 희박한 곳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느낀 애들이 뭐였을까요? 빽빽하게 자라는 대표적인 화분과 식물. 우리 벼처럼, 그 물가에 사는 강가, 강에 사는 억새 이런 것처럼 빽빽하게 자라는 애들은 특히 그 사이 그 틈에 이산화탄소가 박히기 어렵겠죠. 들어가 닿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풀들이 먼저 진화를 했어요. 그 풀 중에 수숫과 식물, 자, 그런 화분과 중에서 수숫과 식물이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광합성 방식을 C4로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대표적으로 뭐냐면 옥수수. 옥수수는 토양에다 심으면 토양이 척박해져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왜냐하면 광합성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몇 배를 하냐면 보통 식물의 1.5배에서 2배에 가까운 광합성 효율을 보인다. 많은 경우 3배, 다른 조건들이 다 채워진다면.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C3 식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광호흡인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호흡하긴 했는데, 빨아들이긴 했는데 이산화탄소가 없어요. 그럼 이 루비스코가 뭐하고 결합을 하냐면, 이놈이 일편단심 꼬들빼기 하면 괜찮은데, 일편단심 민들레야 하면 좋은데, 일편단심 CO2야 하면 좋은데, 얘가 O2하고 결합을 해서 이 PGA 사이클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 놓은 거를 거꾸로 분해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광호흡이라고 해요. 자, 광합성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은 광호흡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은 똑같은 기관에서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광호흡이다. 그러면 이 광호흡이 이제 광호흡을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희박한 환경에서 이제 얘를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자, O2는 배제하고 이산화탄소만 받아들일 줄 아는 요 효소가 책에는 복잡하게 나왔는데 주관식 쓰실 분들은 자 PEP라고 그냥 외우세요. PEP라고 외우고 요게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해서 OAA라는 이제 유기물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얘는 C3 화합물 CO2를 결합한 C4 화합물이 이제 주 핵심 이제 이 동력이 돼서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왜 효율적이냐? C3에서 C4 됐다가 C5 됐다가 4 됐다가 5 됐다가 6 됐다가 다시 얘를 다 만들고 나면 하나 만들고 나서 독립시키고 이렇게 C3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이랑 얘처럼 이제 4개에서 출발을 해서 5, 6개 만들고 다시 4개로 가면 어느 쪽이 빨라요? 이쪽이. 자, 그래서 여기 그 C4 쪽이 그 효소 차이 이제 C3와 C4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 밑줄 딱 긋고 광호흡 때문에 일어났다. 그 광호흡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자, 효소가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제 바람을 펴서 바람 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거꾸로 많이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광호흡. 근데 뭐 제가 여러분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루비스코야 너는 절대 바람 피면 안 돼. O2하고 바람 피면 광호흡이 일어난단다.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라고 깜짝 놀라신 분 계세요? 안 계시리라고 믿어요. 자, C4 수습과 식물의 광합성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진화한 효소가 나왔다. 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효소, 걔가 PEP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C3, C4 차이 이제 기억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캠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크레슐라 체안 돌나물과 식물이에요. 보통 이제 체에 뭐 그리고 A까지 붙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긴 한데 크레슐라 체에 이러면 돌나물과예요. 근데 이 돌나물과 식물 대표적인 게 이제 선인장이고 여기 이제 유기산, 여기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유기산이라고 대체로 이제 물질을 통칭해서 유기산이라고 불러요. 그 돌나물과 식물의 이 유기산의 대사 과정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돌나물과 식물의 유기산 대사 과정. 얘네들은 약간 독특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뜨거운 낮에 명반응을 하고요. 비대너지로 NADPH와 ATP를 합성한다. 명반응 이러면 어디서 일어난다? 명그라 암스트로마. 그래서 증발압이 낮은 밤에 기공을 열고 CO2를 유기산에 저장한다. 증발압이라기보다는 증산압, 증발압. 자, 낮에 뜨겁죠? 대기는 건조해지고 온도는 높아지고 기공을 열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쫙 빠져나가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증발압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이제 밤에는 증발압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증발압, 증산압 이 낮아지는 때 기공을 열고 CO2를 유기산에 저장해 놨다가 자 이제 낮에는 낮과 밤을 따로따로 여기 C3, C4는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고 해도 낮에 동시에 일어나요. 낮에 동시에 일어나는데 다만 이제 캠 방식은 광합성 방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낮과 밤을 나누어서 한다는 거. 우리 천일의 야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것처럼 그 건조한 지방에서 일어나는 방식이 캠이다. 그래서 캠은 뭐다? 크레슐라 체안, 애시드 메타볼리즘, 돌나물과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라고 해도 되고 유기산 대사 방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이가 다 구분이 됐죠. C3는
이 유기산이 C3와 C4 차이는 광호흡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첫 단계 효소가 다르다. 루비스코, C3에서는 루비스코, C4에서는 PP.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문제가 거의 틀릴 일이 없죠. 나뭇잎의 윗면은 책상 조직, 아래면은 해면 조직, 뭐 이렇게 써놓고 양면엽, 등면엽 이렇게 써놨는데 건조 지방이 대체로 이 중생 식물 그러니까 등면엽을 가지고 있고 보통은 이제 양면엽이죠. 요 구조에 따라 구분한다는 거.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뭐 5점짜리 뭐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라서 이렇게 이제 살짝 밑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광합성과 C3, C4캠 재미있으셨나요? 어쨌든 끝까지 다 들으신 분, 나 오늘 듣느라 고생했어. 조금 제가 뭐 약간 버벅대거나 잘못한 게 있거나 이런 거는 용서해 주시는 마음으로 보시면 어때요? 자,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학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자, 이 책이 두 권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좀 이렇게 하면 보일라나요? 기출문제 해설과 이제 논술 대비 교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많이 보실 수 있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차근차근 제가 수업은 하겠지만 이 책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사서 빨리 많이 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칼라로 인쇄했습니다. 이렇게 칼라로 인쇄해서 여러분들이 뭐 보기 좋게 칼라로 제본하면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하시면 엄청나게 비싸게 나와요. 그리고 그 책 구매는 요 밑에 보시면 링크에서 전체를 다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뭐 그냥 저한테 문자 여기 아래쪽에 전화번호하고 있으니까 문자나 카톡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